216페이지 3번 할 차례죠. 경문. 예, 밑에 여기. 예. 그래도 3번 감 읽고 해야 되겠죠. 제보의 무자성의 성품 등에 있는 비밀스러운 뜻을 여러 개 물어. 세종께서는 또 모든 법이 다 자성이 없고 생멸이 없어 본래 고요한 그 자체의 성품이 일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비밀한 뜻에 의해서 이와 같이 모든 제법이 다 자성이 없고 생멸이 없어 본래 고요한 그 자체의 성품을 일반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께서 그 뜻을 여쭈보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이른바 모든 법이 다 자성이 없고 생멸이 없어 본래 고유한 그 자체의 성품을 열반이라 이르셨는지 그 비밀한 뜻을 해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성 없고 생멸이 없고 본래 고유한 그 자체의 성품을 열반을 했지만은 이걸 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18공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 18공론 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바 얻을 수 없는 공이 곧 그것이니 이 과의 얻기의 어려움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의 이치는 아주 없는 단도 아니고 언제나 있는 상도 아니면서 곧 큰 상이니, 상이란 한 상할 상자에 상의 이치를 이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끊을 단자의 단의 이치도 얻을 수 없고 결제된 모양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왜냐하면 이 공의 이치는 괴로움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니면서 이것이 큰 즐거움이다. 나와 나의 없음이 아니면서 이것이 큰 나이고, 고요함도 아니고 고요함 아닌 것도 아니면서 이것이 큰 고요함이 아니고, 이 글자를 잡니다. 이 깨끗함도 아니고 깨끗함 아닌 것도 아니면서 이게 큰 깨끗함이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이 이제 여러분 그 열반사득이란 말 들어보셨죠? 열반사득. 열반사득인데 여기 이제 항상 한다는 상, 낙, 정이거든요. 이 열반사득의 상당 아정을 이 18공론에서 용수보살은 이걸 공을 갖다가 이 공을 바로 이 상락 아정에 네 가지 덕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의 사덕이죠. 공의 사덕이 뭔가 하면은 열반사덕입니다. 이 열반이란 말하고 공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거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전법륜, 제2법륜, 제3법륜을 얘기할 때도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초전법륜의 그 고지멸도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를 열반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더 깊이 파고 들어간 게 뭔가 하면은 제2법륜 반야경입니다. 그게 바로 공성이에요. 그 열반을 깊이 파고드는 게 이제 공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그 공성을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한 것이 해심일경에서 말 유식삼성이에요. 유식삼무성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제3법륜이에요. 제1법륜은 사성제, 제2법륜은 반야경의 공성, 제3법륜은 그 공성에 대해서 유식삼성 또는 삼무자성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열반하는 말하고 공성하는 말하고
유식 삼성 하는 말로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내용을 보면은 이게 자성이 없고 생밀이 없다는 거는 이거 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열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8 공론에 보면은 이것을 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결국 우리는 이 공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경문 네 번째, 세존이 성의생의 질문에 찬탄하고 답변을 약속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성의생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성의생이여 그대가 깊이 생각한 바는 참으로 이치에 맞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그들은 이와 같은 깊은 뜻을 여리에게 능히 묻는구나. 자, 거기에 이제 원척 스님께서 뭐라 해요? 원척 1번이에요. 1번은 우리 경본 3번에 대한 두 번째 조리에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둘째라 무성의 가르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삼무성을 얘기합니다. 무성하는 건요. 즉 아래 경의 삼시법륜에 의하면 제1시에서는 사제교를 말씀하시고 사성제의 가르침이죠. 제2시교에서는 무상교를 말씀하시고 무상교는 반야경입니다. 제3시에서는 요의경을 말씀하시죠. 이건 요의경은 바로 해심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식밀이 없으면 본래 보여 자성 열반이라 한 것은 자성의 성품이 없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네. 무자성의 성품, 무자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 해심일경 별로 좋아하시질 않아요. 안 하고 반야경은 요의경이지만 해심일경은 요의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면 원측 스님 소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 이게 이제 기준이 뭐냐는 거지. 기준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존자님 기준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냥 읽어서 뜻이 바로 드러나는 건 요의경이지만은 그의 뜻이 잘 안 드러나서 해석을 붙였다 그러면 요의경이 아니다는 거죠. 불요의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바로 읽으면 바로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요의경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해심일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유식삼무자성을 들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의경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달라이 라마께서 어디에 소속되는가 유식학파가 아니고 기류농정학파 그쪽에는 그건 단정하게 그게 제2교시 이 반야경이 이야기하는 공성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야경이 바로 요의경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중국에 인도 불교 사상사를 보면은 이제 그 부파 불교 시대 때 설일체 유보가 이제 힘이 세거든요. 이 설일체 유보를 소승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설일체 유보니까 설일체 유 일체가 다 있다고 쓰라는 부파가 설일체 유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연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설일체 유보에 뿌라띠떠야 삼루떠 빠다 하는데 빠다는 이 다락하는 요 마지막 구절을 설일체 유보에서 유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라고 보는 건 이 현상계를 유라고 이래 본 건데 나중에 이게 이제 고착화돼 가지고 이건 이제 실체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부에서 부파부 유부에서 이제 공간으로 오거든요. 용수부서 공간에 오면서 빠다를 이 해석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해석을 유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연기로 보는 거죠. 얘기하자.
상호관계성으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상호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이걸 유를 뚝 쳐버리는 거죠. 그래 이게 잘 알다시피 중론은 첫머리 보면 가장 이 설법을 잘 하시는 부처님 연기법을 마셨다, 인연법을 말씀하셨다 얘기 나오잖아요. 인연법을 풀어버리면은 중론이 거대한 어떤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난중 유부가 오면은 난중 이걸 뚝 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공이 나오거든요. 이 공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 100년쯤 지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공을 이제 허무의 공으로 이제 객관화시켜 허무의 공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유식이 등장한 거죠. 얘기하자면 유식이 등장해가지고 얘가 마음은 있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 나중에 또 이제 이게 이거 이야기 해도 유구에서 그 다음에 공간 불교가 나오고 그 다음 유식 불교가 나오고 그럼 처음에는 이제 이 유를 타파한 게 이제 공인데 공이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이제 식으로 오는 겁니다. 식으로 오는데 공간학파 이게 하고 유식학파가 또 합해져 가지고 또 유식 공간학파라든지 공간 유식학파라든지 또 생긴다고요. 이게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열애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열애장이라는 또 사상이 있는데 또 이 세 가지가 또 합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능가경이 나온다고. 능가경이 나오고 그 이제 주석서가 이제 기신론이 나오고 대승기신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과 식을 이제 하나 통합한 것이 이제 이쪽은 능가경 계통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공과 식만 통합한 게 아니고 열애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역사로 보면 이래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학파에도 이제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 논정학파가 있고 이제 기류 논정학파. 그럼 여기 이제 자료 논정학파는 좀 덜 떨어진 거고 기류 논정학파가 완벽하다 보는 게 이게 지금 달라이 라마스는 요게 요 파에 속해 있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식에 대해서 좀 유식은 덜 떨어진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이야기 들어보면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도 하지만 그렇게도 맞겠지만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게 해석을 하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게 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나한테 배운 제자가 저기 인도 남부의 그 대붕 곰바에 이제 학위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거는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체인이 해가지고 대론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대론을 벌이는데 이 스님이 티베말을 배우고 이제 그 논쟁을 벌이는데 자기가 실력이 좀 딸리니까 뭘 갖고 하는가 하면은 하은경이라든지 대승기신론이라든지 능경이 있는 걸 내용을 갖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걸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안 배우기 때문에 딱 하다 보면은 그쪽에서 막히거든요. 그죠? 이쪽이 막히는 게는 이쪽은 알고 하는 거 좀 모르고 막히면은 그 감대 자기 스승한테 가면은 스승이 지우고 그런데요. 그 대승기신론이라든지 이 능경이라든지 이거는 그 학인의 과정을 끝나고 강사 과정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학인들 모르죠. 그렇지만 이 학인은 벌써 배워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당히 이야기하는데 이 대승기신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만명보살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유식의 미흡한 부분을
잘 지적한 논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승기신은. 그러니까 유식이 좀 미흡하다고 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럼 현재 존자님 취하는 태도도 그래요. 태도도. 해심일경은 뭐 이러는데, 해심일경 소를 높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소를 갖다가. 그럼 왜 그러느냐. 해심일경은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하는데, 원칙스님 소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 세친보살이 지은 유식보다는 오히려 원칙스님의 유식을 더 선호하는 게 티베트불교라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해심일경 소를 내용을 보면은 이 온갖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를 해통 쭉 해놨는데 수행에 관계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수행에 대한 것이 아주 잘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원칙스님 유식사상이라는 게 되게 누구야? 이 가르쳐준 현장 스님하고 좀 다릅니다. 얘기하자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는 현장 스님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개헌논사한테 이제 나란다 대학에서 이제 개헌논사한테 유식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옛날 소문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우리 중국에는 불성을 인정을 합니다. 불성을 인정을 하는데 이 유식은 보면은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오성각별성을 얘기를 합니다. 오성각별성. 거기는 보면 무성을 얘기해요. 무성. 없을 무자 성품 성자. 이 무성이 이 사람 깨달을 수 없다 얘기하는데 불성을 얘기하는 건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장선 개헌논사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성각별성을 이걸 갖고 오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성문 영각 보살의 그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부정성이라 해가지고 결정되어 있지 않는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깨달을 수 없는 성품이 있고 부처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이렇게 또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개헌논사가 자기 제자를 야단을 쳤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유식도 이제 두 가지 이 계열인데 하나는 불성을 인정하는 곳이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불성을 얘기하더라도 한쪽에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다 깨닫는다 하는지 한쪽이 깨달을 없다고 오성각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지금 이제 개헌이라든지 이쪽으로 현장을 가져온 불교하고 지금 현재 현장에 때 배웠던 원칙스님 불교가 유식 불교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칙스님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원칙스님을 좋아하고 저쪽에 무성을 주장하는 이쪽 유식 불교는 싫어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추측입니다. 추측.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원칙소 2. 요거는 경본 3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른바 부처님께서 앞에서도 5원, 12처, 18개 등 13가지 법문에 다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뒤에서 다시 모든 법엔 자성이 없고 생밀이 없다는 등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먼저는 유성을 말씀하시고 유성은 뭔가 유식 3성을 유성이라고 합니다. 유성은 뒤에 무성을 말씀하시니 무성은 뭔가 삼무자성을 얘기합니다. 두 가르침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하다. 세종께서는 어떤 비밀한 뜻에 의해 이렇게 자성 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한 것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승희생보살이 의문나는 점을 대변한 얘기죠.
그렇죠. 앞에 우리는 분명히 이제 공부를 뭐라 했습니까? 일제 법상품에서는 유식 삼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삼무자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서 218페이지. 부처님께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대는 지금 무량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모든 세간과 하늘사람, 아수라 등을 가엾이 여겨 그들로 하여금 외로운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대는 자신이 들으라 나는 일체의 모든 법이 다 모두가 자성이 없고 식밀이 없어 본래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설한 바가 진인 비밀한 뜻을 마땅히 그들을 위해 해석한다. 다들 나이 드는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게 요의경이 아니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승희생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무량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이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이 뭐가 나오죠, 사실은요. 승희생이요. 내가 세 가지 무자성 성품의 비밀스러운 뜻에 의하여 모든 제법이 다 자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른바 상의 무자성의 성인 성품이요. 생의 무자성인 성품이요. 승희의 무자성 성품임을 응당 알아야 하는구나. 여기 이제 바로 삼무성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삼무성을 통해 가지고 자성이 없는 열반을 이제 얘기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삼무성이 이제 뭔가 하면은 공성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공성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이 초점은 공성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하면은, 병계 소집상, 의타기상, 이게 뭐, 원성실상, 이런데, 여기 이제, 여기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삼성에 대한, 뭐랄까, 체성을 얘기한다고, 체성. 그 성격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기 소입 상이나 성이는 똑같은 말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의타기상은 요거는 식에 대한 얘기고, 원성실상은 요거는 진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탈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걸 요거는 이제 상이라 그러면, 요거는 생을 얘기해요. 그 다음 요건 성의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은 무자성이다, 이기죠. 요거 생도 무자성입니다. 성의도 무자성.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 성의가 다 세 가지가 무자성이다 하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 여기서 무자성의 성품에 성자 하나 비리 더 붙었어요. 그죠? 성자. 이렇게 뭐 성자 하나 더. 뭐 관계없어요. 무자성의 성품 이런 거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봅시다. 경문 6번요. 원칙소 1번을 봐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승희생이여 내가 세 가지 무자성의 성품의 비밀스러운 뜻에 의하여 모든 제법이 다 자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 하는 1번 해놨죠. 여기 원칙소 1번인데 그냥 다 요 보고 이러면 낫겠네.
자, 6번 봅시다. 그냥. 제법의 상무자성의 성품. 두 남자였던 것이 제법의 상의 무자성 성품인가? 이른바 제법의 병계 소입상이다. 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제법의 병계 소입상이 제법상 무자성 성이다. 이 말이죠. 말하고. 이 병계 소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분별이거든요. 이거는요. 대상을 분별했을 때 나타나는 게 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병계 소집 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분별해서 보는 것은 원래 그런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법의 상의 무자성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가명을 세워 상이라고 한 것이지 자기 모습을 세워 상이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상의 무자성 성품이라 이름하여 쓰란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가명을 세워서 상이라고 했다. 자기 모습을 진짜 세워가 상이라고 한 게 아니다. 가명이에요. 가짜 이름이죠.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건 뭡니까? 컵. 예? 컵. 이제 컵이라고 했는데, 이 컵이 가명이에요. 이 컵이 왜 가명이냐, 가짜 이름이냐 하면은, 이 증명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하자면, 이 컵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컵 맞죠? 근데 이 컵이 그 사님 보고 컵이라고 말해달라는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누가 컵이라 했는데? 그 사님이 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컵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이거 컵이라 하고 약속했을 뿐이지, 컵 자체에 물어보면 자기는 컵이라 말해달라는 적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가명이에요. 컵이라는 이름은 가짜 이름이 지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컵을 이걸 인식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건 현상거사는 이게 어때요? 감상을 해보십시오. 이쁜 도자기. 뭐가 이뻐요? 아니, 이인자 보살님은 뭐가 이뻐요? 네, 뭐가 이뻐요? 뭐가 이뻐요? 아니, 두 사람 왜 이리 달라? 네. 수진원 보살님 뭐예요? 이거. 네. 깨끗하고 차갑고 실험적이다. 세 분이 이렇게 다른데, 이 다르면은 이 컵이 적어도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왜 정확하게 이 컵을 똑같이 인식이 안 되느냐는 거죠. 이런 거는, 예, 자기가 그렇게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 컵하고 실제로 이 컵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컵은 탁 던지면 깨져버리지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컵은 안 깨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건 자칫 깨져도 요가 똑같은 제품을 또 가지면 똑같이 그걸 인식을 할 것이다 이거죠. 벌써 이 제품이 다른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가명인 것이죠. 그래 이 가명이라고 이제 그 갤러리 가가지고 그림을 감상을 해도 다 다르게 감상을 하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실제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몸이라고 하는데 딱 앉아 수행해보면 몸이 싹 사라져버리거든요. 몸이 사라져버리면은 어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제 수행한 그 사람이 부산에서 나보고 되게 고맙대요. 그걸 왜 뭐가 그래 고마우냐고 이랬더니 말이에요. 자기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두려움이 뭔가 어릴 때 그거 가가지고 저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혼을 모신 하물 갖다가 들도 봤다 이게요.
그 다음 두려움이 막 생겨. 근데 이때까지 늘 두렵게 살았는데 수행을 하고 몸이 딱 사라지는 순간부터 그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몸이 사라집니다. 그럼 몸이 내가 아니라 하는 사실자니 그때서 알아요. 내가 괜히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렵게 생각했는데 몸이 사라지고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번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몸이라 하는 바로 그거 같은 거죠. 그래서 산념처경에도 대정이 소를 잡을 때는 소락하는 이름이 있지만은 뼈는 뼈들은 살은 사지는 가죽은 가죽들 내장도 다 분해시켜가 너무 살덩어리를 갖다가 상위에다가 얼른 판매할 때는 소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기를 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소락하는 거는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나보살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와 언어의 대상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우리가 이 컵이라고 부르지만 이 컵이라 부르는 이름하고 컵 자체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말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다음 가명이 지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 하는 얘기. 이런 까닭에 상은 자체 성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앞은 장행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이 뒤에 개송을 들어 거듭 말한 것이다. 장행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이 5단계가 있다. 즉 첫째 단계는 삼무성을 취해 경의 여러 글귀를 해석한 것이요. 둘째 단계에서 또 성의성이여 이하는 삼성과한을 취해 삼무성을 채운 뜻을 분별한 것이며 셋째 단계 또 성의성이여 이하는 위치를 취해 삼무성을 채운 뜻을 분별한 것이요. 넷째 단계인 또 성의성이여 이하는 삼무성과한을 취해 일성의 이치를 분별한 것이며 다섯 단계 또 성의성이여 이하는 무성교를 취해 해석을 취함이 같지 않음을 분별한 것이니 이것은 첫째 단계로서 삼무성을 취해 경의 여러 글귀를 해석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있는 5단계를 하나가 앞으로 설명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단계인 여기 또 2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삼무성을 취해 여러 경에서 말한 모든 법에 다 자성이 없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요. 뒤에 성의성이 알아야 한다. 이하는 처음과 뒤의 무성을 취해 모든 법에 생멸 등이 없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의성이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어디 나옵니까? 성의성이 알아야 한다. 이게 세가의 무자성의 성품 5번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자 봅시다. 앞 가운데 또 3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장을 표시해 간단히 말한 것이요. 다음 선남자여 이하는 문단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며 끝에 선남자여 이하는 해석을 마친 총결론이다. 장을 표시해 간단히 말한 것이요. 다음 선남자야 이하는 문답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끝에 선남자 이하는 해석을 마친 총결론이다. 장을 표시해 간단히 말한 것이 거듭 2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삼무성의 경의 비밀한 뜻을 나타낸 것이요. 뒤는 숫자의 삼무성의 이름을 일가한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이른바 세종께서 모든 법에 자성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삼무자성에 모든 법이 다 자성이 없음을 말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으로서 그 모든 법이란 곧 삼성이니 이제 병규수입성, 의탁성, 원성실성, 삼성이니 이 삼성에 나아가 3가지 성이 없는 삼무성을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에서 모든 법은 한결같이 자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유식 30송에 이 삼성에 의해 저 삼무성을 세웠기 때문에 부처님이 비밀한 뜻으로 모든 법에 자성이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결국 이제 구구하게 쭉 설명을 했지만은 삼무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삼무성을 통해 가지고 모든 법이 한결 자성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천명을 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탁 스쳐가는 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유식 공부를 하셨는데 뭐 탁 지나가는 게 없어요. 예? 이 문구가 나오면 하여튼 이 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 신.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이상한 유식을 배워가지고 그 얘기를 배우면서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래 그쪽하고 이쪽하고 해통을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몫이 해통을 딱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원칙소니까 원칙선이니까 이렇게 뒤에 소를 달아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 정리를 새로 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변기의 소집 상에 대해서 이 상이라 하는 건 자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자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는 진실한 건 타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게 진짜인데 이거 모든 건 서로 상호관계를 갖고 존재하고 육체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이라 하는 건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했지만 분리돼서 보인다. 마치 또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고 그거는 또 실체가 있는 같이 보인다. 이 세 가지로 이게 바로 상의 모습이거든요. 상의 모습인데 결국 이 타를 의지해 일어나는 모습으로서 변기 소입상을 지켜봤을 때는 무자성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내 밖에 스스로 존재하고 실체성이 있게 보이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뭡니까? 분명하게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 연기죠 이게요. 연기인데 연기 또는 인연이죠. 인연으로 보면 이 인연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분리되어 있다 하는 안 맞죠. 인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인연의 이치를 보면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관련을 맺고 있고. 인연은 하면 자체 성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고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건 이것이 깨져버린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분리되어 보이고 내 밖에 스스로 존재하고 실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은 착각인데 자기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 내 마음이. 그래서 유식이에요. 밖에 존재하는 게 없이. 밖에 보이는 것도 마음이 된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 보이는 게 전부 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다 이기지. 그래 유식이에요. 얘기하자면. 유식 삼성을 보면 모든 게 유식 무격.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 참 마음 편하는데 또 이 염장 지르는 분이 또 한 분 계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신 말 무슨 말이냐. 밖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또. 이러니까 또 사람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해통을 시켜줍니다. 자, 또 봅시다. 원칙소 2.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즉, 처음 법에 의해 바로 말한 것이요. 뒤에 비유를 들어 거듭 해석한 것이다. 법에 의해 바로 말한 세 가지 무성을 세수로 나누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그 처음이라 하는 변기 소입 상이라 하는 것은 상무자성의 성품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또 5단계가 있다. 첫째는 물음이, 둘째는 답이, 셋째는 따짐이, 넷째는 해석인데 다섯째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 물음이다. 이 원칙소 2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저기 뭐고 6분 경문에 있습니다. 제분 무자성 성품인가? 이렇게 어떤 것이 제분 무자성 성품인가? 물음 얘기합니다. 자, 원칙소 3번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에 대한 해석이죠. 물음에 대한. 이것은 가명을 세워 상의로 한 것이다. 라는 상을 해석한 말입니다. 이른바 명언에 의해 세워진 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자상을 세워 상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성을 해석한 말이다. 여 명언에 의해 세워진 상이다 했죠. 명언. 이런가 말인데 여기 뒤에 뭐 딱 붙이면 뭐가 나옵니까? 명언 종자락 뜻입니다. 이 종자락 하는 건 이건 정보죠. 모든 정보는 이런가 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언어에 의해서 세워진 거는 전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언어에 의해서 세워진 건 왜 고정되어 있는가 하면요. 언어 자체가 타자를 부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 집에는 예쁜 강아지가 있다 이러면 다른 집은 예쁜 강아지가 없다는 그런 예쁜 빼고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있다 이러면 다른 집에 강아지가 없다는 말인데 다른 집도 강아지가 있거든요. 언어 자체가 타자를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신 분 진나보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쓰면은요 모든 건 분리되어 나타나고 독립돼서 나타나요. 실체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사용한 언어에 지시된 대상을 마치 있는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의해 세워진 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석한 뜻을 통틀어 말하면 병교 소집은 정으로는 있는 상이다. 인정이죠. 인정으로는 있는 상이다. 이치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상으로 있다. 이치를 따져보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병교 소집이라 하는 건 둘의 헤아려서 집착하는 거거든요. 집착한 대상이 그놈 대상은 인정으로 보면 있어요. 연필도 책도 다 있지만 이치를 따져보니까 전부 이름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곧 병기 소집상을 성품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혈량론의 이른바 병기 소집성은 체상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성품이라 한다라고 하고 또 삼무성론에는 이른바 이 상은 나타난 것 같지만 실은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분별성은 모양 없음을 성품을 삼는 것이다 라고 했다. 여러분 수행도 말이죠. 이런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여기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유식 삼성을 공부하면서 삼상을 공부하면서 병기 소입상을 타파하는 것은 무상과 바로 인연의 이치로서 타파한다. 무상은 매 순간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기 소입상은 뭔가 내가 두라리 헤아려 집착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하게 안 변하는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인연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거로 보는 거죠. 예?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어. 분리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리되어 보고 항상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이 자기가 보고, 지금 현재 일 보고,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여러분, 저 거리가 멀어져 있잖아요. 그래 보이죠? 책상에 이런 칠판이 딱딱 굳어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병기 소입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타파하는 게 뭔가 하면, 매 순간 변하는 것, 무상으로, 모든 걸 서로 원인과 조건에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는 사마타고요. 하나는 빠사나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 이 빠사나 쪽으로는 뭔가 하면은, 이 분석을 해버리죠, 분석. 그러니 이때가 인연이나 무상을 갖고 분석을 해버리면은, 병기소입상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마타는 분별을 하지 않는 것. 여기 재밌는 거예요. 사마타 수익을 분별을 안 해버려요. 그럼 이때가 분별해서 나타나는 대대로 보였던데, 분별하지 않는 이 훈련을 계속 쌓아버리면은, 이때가 분별해서 나타나는 수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마타 수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몸 가는 거 수행하면 몸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마타에 사라져. 그 다음에 감각, 두 번째는 감각 사라져. 다 사라져. 왜? 분별을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새끼 이순정 가버리면은 어느 도 다는 거예요. 새끼 초순정의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면은 새끼 이순정은 자,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딱 사라지면서 어느 도 단을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려요.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려 상이 없어요. 의식만 남아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이 사마타 수행은 분별을 하지 않는 방법. 대상이 집중해서 분별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타파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육아 분별품에 보면은, 분별 육아품에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나옵니다. 다 이걸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칠 짓잡습니다. 생각 흐름을 거치는 거, 분별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건 대상이 집중함으로써 분별을 거치는 방법 사용. 분별을 안 하는 게 그걸 분별을 안 하는 수행이 예. 사마타 예. 그치게 하니까 분별을 예. 분별을 안 하니까 그치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 한 대상에 집중시키면서 익히는 방법. 그런데 이빠사나는 분별을 안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오히려 분석을 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분별, 잘못 알고 있는 견해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거쳐지는 거예요. 네, 확실하지 않은. 그럼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근데요, 이제 앉아있을 때 그냥 입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입과사도 같이 해서 상황도 판단하고 분별을 또 해야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 그래 직관상수를 하는 게 맞아요. 자비수관 직관상수라 하는 이유가 자비손을 쓰는 거는 이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자비손이라 하는 거는 이 몸이라 하는 대상에 접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집중이거든요. 접촉하는 이 자체가 집중이 사마타고 손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일어난 현상을 갖다가 잘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빠사나예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마타 이빠사나라 하는 거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사마타하고 이빠사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방법상이에요. 방법의 차이예요. 한 대상이 집중해가는 방법을 쓰면 사마타고 분석에 들어가는 방법을 쓰면 이빠사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대상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타의 대상도 공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알다시피 이 해심일경에서는 이빠사나를 먼저 하고 사마타로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마타 이빠사 상수를 합니다. 뒤에 가보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비수와는 처음부터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같이 가죠. 쉬운 방법입니다. 수행할 때요. 이거는 이상하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서 가게를 생각하면서 가게에 오늘 사과가 들어왔을 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게에 가가지고 눈을 보고 사과를 들고 놓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낫죠. 사유하는 것도. 네. 그래서 환경에 보면은 항상 같이 써요.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이 관찰 사유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유 관찰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 내가 사유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고 관찰한다, 관찰은 본다는 게 들어요. 내가 보면서 사유하는 게 훨씬 좋지. 안 보고 사유하는 거는 좀 약하다는 얘기하죠.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하면 그냥 하면 그냥 그렇지. 앉아서 생각하면은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몸을 관찰하는데 생각만 하면 몸 관찰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비손을 쓰면서 보면서 생각하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품질을 고를 때도 훨씬 낫거든요. 품질 안 보고 엉뚱 보면서 사과가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사과를 보고 이 품질의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고르는 게 훨씬 낫죠. 아무 눈사람 보고 툭툭 고르면은
아마 가게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그렇지만 눈을 보고 사과를 고르면 아, 이 사람 제대로 고르는구나. 그렇죠.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볼 때도 아, 이런 조건 때문에 이게 일어났을 때 그렇죠.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좋다. 근데 저게 대구의 그 보살님 한 분은 백년아 보살인가 이분은 그 관계성 사유를 하잖아요. 사유만 하면 몸이 살아요. 얼마나 사유가 철저하고 강력한지 사유만 해버리면 몸이 살아요. 관계성 사유만. 그게 아마 고도의 집중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형량론의 이른바 변계수입성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성품이란다라고 했고 이것도 했습니까? 또 삼무성론에는 이른바 이 사항은 나타난 것 같지만 실은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분별성은 모양 없음을 성품 삼는 것이라고 했다. 육아론 73권에는 어떤 것이 상의 자성이 없는 성품인가? 이른바 모든 부부로서 제 속에서 말하는 자성인 것이다 라고 했다. 새 속에서 말하는 자성은 다 성품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데 이제 상무자성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언어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진짜 아니다. 그래서 유실무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계수입에서 보는 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요. 그런 겁니다. 자, 7번 경문. 어떤 것이 제법의 생의 무자성 성품인가? 이른바 제법의 의탁이 상을 말한다. 자, 여기에 이제 생하는 게, 생은 이제 태어나는 날 생자인데요. 이제 왜 생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났죠.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은 자연생을 얘기합니다. 저절로 생긴 생을 얘기합니다. 의탁이 상하는 탈을 의지해 일어나는 게인데 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서로 원인과 조건에서 생기는 것이지 부모가 원인이 되고 조건이 돼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 부모 없이 그냥 탁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생하는 게 저 생이라고 하는 자연생은 없고 또 우리가 태어나더라도 탈을 의지해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에 일어나는 생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체 성품이 있다. 이게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거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것에 의지하는 반연의 힘으로서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닭으로 생의 무자성 성품이라 이름하여서를 한 것이다. 그래 이게 이제 의탁이 상의 입장에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타에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는 다른 이의 생명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 스스로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게 더 이상. 사람은 그렇지만 화해서 태어나는 것도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화하는 것도 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화합니다. 부처님 화생은 말이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화생하는 거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있는 거고 천상이 태어날 때도 화생하잖아요. 그죠? 천상의 화생은 뭔가 내가 선업을 잘 지는 원인이 있어 화생하는 거고 지옥도 화생하는 악업을 많이 지어서가 화생하는 거고 그럼 됐습니까? 자, 원척소 1번 봅시다. 이것은 다른 것에 의지하는 반연의 힘으로서 있는 것이다. 것이란 생을 해석한 말이니 이른바 남의 인연의 힘에 의해 있기 때문에 생이란 말하는 것이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님이란 무성을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무성이다. 이런 말하는 거죠.
보통 저게 그 아이가 좀 잘못을 하면은 전부 다 뭐 남편 탓이다, 뭐 아내 탓이다 이러죠. 네가 그 좀 뭐 시원찮아서 애를 이렇게 뭐 낳았지 뭐 이러면 시가 그래서 그렇지 뭐 이러면 그런 거 TV 나올 때 보니까 그래 나오는데 다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게 무성이에요.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뜻을 통틀어 해석하면 다른 모든 법을 의지하고 인연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이라고 하고 자연이나 자재천 등 삿된 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연생이 아니다 이거죠. 또 자재천에 의해 가지고 자재천에 생긴다 하는 것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그냥 태어나라 뚝다가 딱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삿된 인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도 무생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현양론의 의탁이성은 인연의 힘으로 생긴 것이요 자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생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또 삼무승론에는 의탁이성이란 인연의 힘으로 생기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타는 무생으로 성품을 삼는다라고 했다. 유가론 제73권에 의하면 어떤 것이 생의 자성이 없는 성품인가? 이른바 모든 행은 온갖 인연이 내는 인연의 힘 때문에 있는 것이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명이 결국 자연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작, 타작, 자타작, 위인작. 여기 조기 경전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기 뭐고, 중론에도 나옵니다. 자작. 이게 네 가지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작은 내가 지금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거냐, 스스로. 부모 없이 지금까지 존재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건 자작 아니죠. 우리가 존재하는 거. 그러면 타작. 절대적 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느냐? 아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이에 의해서 태어난 건 아니다. 타작. 아니죠. 그러면 내 힘과 절대 타자의 힘을 같이 빌려서 태어났느냐 하면 아니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다. 무인자. 그럼 우리는 하늘에 떨어졌거나 땅에서 뿅 솟아서 태어났느냐? 원인 없이 지었느냐? 이게 아니다. 결국 우리는 뭔가 이 생은 인연에 의해서 우리 생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탁이 상에 대한 얘기. 그 의탁이 상의 생은 모든 생기는 모든 존재, 생긴 모든 것도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 스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산천 뭐 이런 걸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많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자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불교적으로 하자면 그럼 뭐라고 이름해야 될까요? 인연이죠, 인연. 아니, 의해서는 인연에 의해서지만 뭐라고 이름을 그래도. 그래, 인연이죠. 도사님 계속 지금 뿔만 부르시거든요. 뿜뿜 하는 거는 하이킥에서 쓰는 말이지, 여기 쓰는 말 아니야. 그럼 그냥 아주 그냥 저기 뭐야 꼼짝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 계속 지금 뿜. 킬러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 하는 거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걸 자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잘못 보고 그러는 것이죠. 잘못 보고 이제 자연이지만은 자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관계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연으로 존재한다. 이래 보는 게 맞는 거죠.
누가 그런 질문도 했어요. 인구는 계속 불어나는데 그러면은 이 인구가 왜 이렇게 불어나느냐 이걸 설명 좀 해보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동물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동물의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고 인간의 개체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까 동물이 인간에 대해서 나타난 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게 이거 태어나는 것이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많이 불어나거나 동물이 많이 없어지는 거나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서 생기는 것이지 뭐 인간의 개체수가 딱 정해져 있거나 동물의 개체수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당연하죠. 의도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자연은 의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기 이거 엉뚱한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요 예. 이렇게 여럿이서 예. 다니다 합작으로 시를 썼어요. 예. 합작으로 망고기 해탈하여 공으로 가득 차네 이랬거든요. 해탈하여 그래서 그건 공이지 그랬더니 아 그럼 공으로 가득 차네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어요. 예. 왔다 갔다. 생각해보면 공으로 가득 차네 그래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도 뭐 되겠는데 네. 그때 공은 후공인지 진짜 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으로 가득 차다는 뜻은 진짜 공을 우리는 망고가 어떻다고요? 망고기 해탈하여 망고기? 네, 해탈하여 망고기가 뭐예요? 저기 네 마무리는 마무리지. 아니요 이게 저기가 있어요. 망고기가 해탈하여. 이거는 나는 금방 듣기는 망고 이러니까 아니 쇠고기인 줄 알았어요. 망고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은 들었는데 망고기 해탈하여. 이거 스님이나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해탈하여. 경계가 이분이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해탈했을 거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망고기 해탈하여 그러기를 했어요. 예. 공이지 뭐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그러면 공으로 가득 차네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득 차네가 이게 들어가도 공은 만일에 실제로 이 수냐타의 공이라면은 그 공을 쓰면 안 되고 허고인 공을 써도 됩니다. 뒤에는 해탈을 공으로 이꼴로 제가 이제 공은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은 그렇기도 하지만 이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허공은 이제 있는 것 때문에 허공이 나타나는 거고 공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내재하는 것이 없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득 찬 애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그래요. 공이 가득 차다.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치니까. 교사님 하신 말씀. 예, 말씀하세요. 유식을 활동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누가 착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의문한데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했더니 아까 해통을 했거든요. 예, 해통은 앞에 공부했던 거하고 지금 공부한 걸 해통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자꾸 보기만 해도 의문이 나고 헷갈린다 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왜 현실감이 없거든요. 체득이 안 되니까. 그냥 수행하시. 수행해가지고 몸도 한번 사라져 봐야만이 이때 몸이 있다고 생각했던 깨질 때 보는 시각도 다 달라집니다.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유식 공부를 지금 현재 공부하는 거는 육기 산수성 위주로 했고 예. 그거 강의를 갖다 보는데 실제로 일반
도전하는 데 별로 없거든요. 네. 물론 그 강원에서 하는지 몰라도요. 일반 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네.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네. 그 김은수님이 유식의 기본 강의 책을 쓰실 동의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 지금 이야기하는 게요. 수행 안 하면 모른다고 이야기했구만. 그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행만 하라는 소리 아니고, 이걸 알려면 이제 같이 문사수가 돼야 돼. 듣고 사유하고, 내가 수행해봐야만 이게 뜻이 드러나는 것이지, 명확해지는 것이지, 이해는 하더라도, 이해는 되는데, 이걸 현실 감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수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질문을 제도합니다. 그래서 유식 공부하는데. 수행도 저기 점검을 좀 받으시고, 수행 기도를 좀 받으세요. 지금 그 책을 원할 수 있다면요. 네. 어떤 책을 원할 수 있어요? 유식 공부를 하는데요. 유식 공부하려면은, 거기서 나온 책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불광출판사에 나온 유식 뭐더라? 유식 뭐가 있는데, 그것도 유식 20논도 있고, 유식 30송도 있고, 20송도 있고, 네. 89교도 있고, 89교하고 지금 백문론하고요. 스님 갖고 있는 그 하신 그 테이프도 갖고 있거든요. 그 63쪽.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사상적으로 사람마다 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한글에 하신 바에야 60 정복하시고 60 강의를 많이 하실 바에야 책을 한 권 쓰세요. 어려운. 책을 보면서 예. 사수행이요. 예. 그걸 하면서 유식으로 글을 쓰셨다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예.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찮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하나 쓰셔야 돼요.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